경제 쪽에서 성장 동력 사라진 건 왜 사라진 겁니까? 성장 동력 사라진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.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듯이 급속하게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한 30년 성장을 하다가 네. 90년대 초반부터 산에서 이렇게 계속 하산하듯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5년마다 대통령 한 바뀔 때마다 우리 성장률,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1%포인트씩 계속 추락해오는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어떤 특정한 경제,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. 그렇죠.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힘이 벌써 90년대, 2000년대, 2010년대 벌써 30년 넘게 계속 우리는 성장이 추락해왔다.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.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다이나믹한 경제를 보면 10년 전, 20년 전하고 10대 기업, 100대 기업의 리스트를 보시면 아주 변화무쌍합니다. 역동적으로 바뀌죠. 그죠. 예. 미국에서 뭐 IT 기업들이 갑자기 빅테크가 그러면 우리 그 10년 전, 20년 전에 뭐 페이스북이다, 무슨 이런 회사들 잘 못 들어봤는데. 완전 스타트업이었죠 그때는.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 그래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보십시오. 우리는 30년, 40년 전에 보면 리스트가 삼성, 현대, 무슨 SK 그 리스트가 지금도 그대로거든요.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좀 큰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쭉 재벌 체제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의 뭐 딥시크 같은 거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 아, 우리는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와 혁신인데 그 혁신으로 주도되는 과학기술로 주도되는 그런 성장을 우리가 못하는 사이에 미국은 저만큼 앞서가고 중국은 우리 중국 굉장히 우습게 알다가 지금 중국 앞서가고 있거든요. 여러 분야에서 다 앞서가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그 성장해왔던 그 전략은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통하는데 새로운 우리 성장 전략 같은 게 없었던 거죠. 그 저는 제가 경제하겠지만 제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만 외치는 그런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관료들도 그렇고요 있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가가 R&D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게 미국이 제일 앞서갔고 미국은 세계 유명한 인재들을 다 대학 끌어모아 가지고 연구소와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로 일자리로 연결해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뭐 실리콘밸리든 뭐 동부 쪽이든 미국이 제일 앞서갔고 미국이 앞서가는 걸 보고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중국이 미국의 성장 전략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사람들이 미국 보고 자유시장 경제의 롤 모델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나사도 그렇고 DARPA라고 있습니다. DARPA 그 방위 쪽에 그다음에 NIH라고 국립보건 그 그렇죠. 기구 있습니다. 그런 데에서 무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IT가 됐든 AI가 됐든 뭐 드론이 됐든 GPS가 됐든 인터넷에서 그게 군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무슨 신약이 됐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국가가 투자한 그 기술에서 나와서 그게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기업들이 생기는 이 구조로 굴러갔는데 우리는 그냥 언제부턴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된다. 저 삼성, 뭐 SK, LG, 현대한테 맡겨놓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.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걸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보면 천인계획, 무슨 제조 2025, 뭐 기술 굴기 이러면서 중국은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에 지금 어지간한 그 공과대학들은 우리 서울대, 카이스트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요. 네. 배출해내는 인력의 양과 질이 그렇습니다. 그러면 산업에서 승부는 뻔한 것 같거든요. 우리 그래서 예산 저는 중에 R&D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R&D 수입되고 그 GDP 대비해서 R&D 비중이라는 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제일 높다고 계속
제일 높은데 홍보하던데. 그거는 그냥 비중이고 네. 그 R&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갔느냐 하고 그 R&D 예산이 얼마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됐느냐. 우리 그 국가 R&D로 많은 국가 출연 그 이공계의 연구소에서 인재를 좀 뭐 길렀다 그럽시다. 박사든 연구원이든.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갔다가 중국하고 미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한 뭐 5배, 10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버리면 그게 다 우리 두뇌력, 인재의 유출이 돼버리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는 기르는 것도 약한데 그거를 유출을 안 시키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좋은 인재를 우리 쪽에 그렇죠. 끌어들이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약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혁신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가 기업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그냥 자유시장 경제를 민간한테 그냥 맡겨놓는 게 이게 전부가 해법이 아니다. 중국 봐라. 중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, 중국 못지않게 STEM이라는 게 STEM 교육, 과학기술, 네. 그다음에 엔지니어링, 수학이죠. 우리 그 교육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. 세계 1위로. 중국도 스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우리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판검사 의사 문제죠.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, 물리학 귀신같이 하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면 의사가 그 뭐 미적분이 뭐가 필요하고 물리학이 뭐가 필요합니까? 근데 우리는 인센티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의사 아니면 판검사, 변호사 이 트랙이 우리 사회에서 보상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, 판검사 이런 쪽으로 보상이 돼 있는 이 구조를 이공계에 가도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고 만약 스타트업 같은 거 해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다시 금방 도전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근데 그게 예.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혹시 예. 예를 들면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국가들 가운데 그런 걸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면 예.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가능하고 중국이나 가능한 거 아니냐. 예. 혹시 양적으로는. 양적으로. 예.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가 예. 되니까 그 예. 나라가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. 양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예컨대 미국에서 그 50개주를 다 보지 말고 캘리포니아 하나만 똑 떼서 보면요. 예.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, 그 스탠포드와 버클리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혁신들을 보면 거기도 판검사라는 직업은 있고 의사라는 직업은 있잖아요. 공무원도 있고요. 근데 실리콘밸리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스탠포드 뭐 이공계와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 실리콘밸리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는 그런 거를 뭐 그 정도 수준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네. 우리 서울공대, 우리 카이스트, 우리 포스텍에서는 왜 못했을까? 저는 양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. 네. 있는데 저는 약간 질적인 문제나 사람들한테 동기를 주고 꿈을 주고 실패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.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방치해가지고 생긴 문제 아니냐. 근데 그거야말로 그 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시장에서 미국의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면 막 몇 조 단위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예. 할 문제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나 자본들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성공하면 몇 조, 몇십 조짜리 부자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이제 성공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성공을 그 부를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우리 시장 규모만 보면, 예? 우리 시장 규모만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, 네. 요즘 세상이 새로운 아이디어,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통하기 시작하면 네. 한국이라는 시장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통할 수 있는 가능하죠. 시대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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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바로 미국의 나스닥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재만 키우면 된다.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, 네. 기술이라는 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인재만 키우면 그럼 그 인재가 결국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시각에서 또 시장은 그거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엄청나게 열려 있는 기회다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인재를
그래 제가 늘 혁신 인재, 디지털 혁신 인재라고 뭐 표현하는데 인재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는. 그럼 국가가 할 일이다. 그거는 국가 할 일이죠. 아. 조금만 예를 들면 이런